네, 안녕하세요. 8월 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영상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프랑스 슈퍼컵 경기였죠. 제가 이제 배당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한 번 정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체크를 해보니까 2번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가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배당, 특히 프로토에서는 배당이 기본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가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맞았으니까 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지난 경기 결과는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하나 추려서 2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그게 이제 맞긴 했는데 뭐 제가 나중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뭐 크게 뭐 그 결과에 대한 적중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다시 뭐 자랑하고 이러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내용이 좀 정확한 어떤 근거를 통해서 픽을 해야 하는 게 일단은 팁을 주는 사람이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경기는 맞든 틀리든 뭐 특별히 할 말은 별로 없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축구가 이제 개막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방송을 보면서 좀 보고 있는데, 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것도 그냥 하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분데스리가 그 분석 방송을 보니까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뮌헨글라드바흐하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석하시는 분이 그 바이에른 뮌헨하고 메넨글라드바흐하고 되게 큰 지역 더비다, 라이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바이에른 뮌헨은 뮌헨입니다. 뮌헨.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는 그분이 뮌헨글라드바흐라고 써놔서 아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뮌헨글라드바흐가 아니라 메넨글라드바흐예요. 그래서 발음이 한국어로는 비슷하긴 한데 외래어 표기법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발음이고,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는 뮌헨이 아니라 뒤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지역 라이벌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분은 사실 예전에도 후쿠시마랑 후쿠오카,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후쿠오카랑 후쿠시마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뭐 후쿠시마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심판이 뭐 후쿠오카를 이제 헷갈리셔서 후쿠오카를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왜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보를 좀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쉽긴 하죠. 왜냐면은 그 이제 어떤 자격지나 이런 게 뭐 공신력을 가진 어떤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남발하는 팁스들이라고 이제 자칭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축구가 시작하면 이제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초안을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도 일부러 오후 2시에 이제 배당 뜨자마자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회차에는 그 미국이랑 챔피언스 리그, 그 다음에 일본 그 찌꺼기 몇 경기 빼고는 이제 뭐 특별히 올라온 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J리그가 있는데, J리그는 뭐 사실 미리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리그고, 그 다음에 J리그는 사실 그 경기 시작 전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이제 저번에 살짝 공개한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경기 데이터 차트에서 그 일본 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맞는 어떤 그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경기 시작 직전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리그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지금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내일 이제 정확한 정보 컨퍼런스 같은 게 좀 확정이 되고 이제 결정 선수들이 나와야 이제 좀 픽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픽이 있다면 내일 그 오후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면은 사실 뭐 저는 이제 억지로 뭐 모든 경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데 모든 경기를 하는 거는 저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경기만
몇 개 뽑아 좋아 보이는 거 몇 개만 뽑아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이렇게 빼고 나면은 사실 농구, 배구밖에 남는 게 없어. 야구도 있는데 야구는 뭐 제가 별로 흥미가 없어 하는 종목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농구, 배구밖에 남지 않는데, 제가 이제 농구, 배구에 대해서는 사실 지식이 많이 없어요. 축구에 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베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 같이 일하던, 저는 베팅 회사에서 축구 결정 관련해서 정보를 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구, 배구랑은 크게 뭐 연관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농구 분석을 좀 알고리즘에 이제 변수를 넣는 농구 분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의견을 받아서 그 프로토 대상 경기에 한해서 좀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경기는 사실 그 친구가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친구가 추천해주는 경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전해드리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기는요, 오늘 오후 경기입니다. 5시 20분에 마감을 하고, 프로토 4번에서 6번 경기입니다. 연ung 올림픽 경기고요. 중국하고 벨기에 경기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제 영어로 보내준 거를 제가 이제 번역만 해서 여기다 그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친구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의견들 중에서 좀 이건 좀 의견이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거는 이제 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벨기에 여자 농구 여자 올림픽 경기고요. 두 팀 모두 이제 조별리그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 토너먼트 확정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거는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토너먼트 들어가면은 이제 조별리그보다는 아무래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토너먼트에서 이제 자신감을 좀 얻기 위한 용도로 이제 오늘 경기를 왜냐면 두 팀 모두 이제 토너먼트 진출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언급을 했는데, 사실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예를 들어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기에 두 팀이 동기부여가 없어 보이는 경기가 있어요. 승점상으로 이 경기가 있을 때 두 팀이 전반 1분부터 동기부여가 없이 막 대충 경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일단 다 열심히 합니다. 뭐 승점상 여유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뭐 승점상으로 뭐 따라잡을 수 있든 없든, 일단 경기 시작하고 나서는 열심히 합니다, 다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후반 70분, 80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0대 0이다. 그 다음에 뭐 5대 0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크거나 적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좀 설렁설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많아진다는 건데, 그 얘기는 어쨌든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적어도 70분까지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들에서도 열심히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중국이나 벨기에가 1쿼터부터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한 1쿼터, 2쿼터, 3쿼터에서는 그냥 좀 적당히 열심히 하다가 이제 4쿼터의 분위기 봐서 열심히 할지 말지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4쿼터 중반이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좀 접전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겠죠. 거기서 이제 경기를 놔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기부여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가 없어 보여도 막상 경기가 시작했을 때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집중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를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면은 자칫 오해하면은 이제 경기 시작부터 마치 동기부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열심히 할 것이다. 일단은 전제 조건은 그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최근에, 저는 잘 모르는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떠오르는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축구를 비교하면은 그 케빈 데브라이너 하고 뭐 펠라인이 좀 막판 요즘에 이제 벨기에가 좀 황금 세대로 이제 인정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로 여자 바스켓에서도 세르비아랑 이제 경기를 했는데, 세르비아가 굉장히 여자 농구에서는 강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르비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이런 경기력을 토대로 봤을 때 벨기에가 지금 메달을 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 내부에서도 좀 황금 세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그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기대하는 것도 좀 큰 편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 대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이 로테이션이 좀 짧은 편이라서, 로테이션이 좀 깊지 않은 편이라서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약점이 있는데, 이 로테이션이 깊지 않다는 거는 시즌 그 대회 초반에는 크게 뭐 드러나진 않는데, 이제 대회가 진행될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좀 대두됐을 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오늘 경기는 사실상 뭐 경기 막판 상황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약점은 오늘 경기에서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친구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말로는 일단은 벨기에가 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을 봤는데, 이 배당 보려고 좀 2시에 일부러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경기죠. 이 농구만 추려서 이제 제일 위에 나오는데, 벨기에가 지금 1.63배예요. 1.63배고 핸디가 마이너스 1.55인데 1.79배. 그러니까 두 골에 지금 배당 차이가 거의 한 1.6배 정도 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는 승을 가는 게 것도 좋고 패를 가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안전하게 가려면은 패를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가 특별히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없는 조건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 경기라면 마이너스 1.5를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축구에 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갈 만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1.5가 일단은 먼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내일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고요. 8월 3일 오후 1시 40분에 마감하는 남농 올림픽 스페인하고 미국 경기고요. 49번에서 52번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결정했던 벨기에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들도 그 친구가 얘기를 이제 적어서 저한테 보내줬던 내용들을 번역을 해서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미국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이번 대회에서 상대한 팀들이 이란하고 체코 뭐 이런 팀들이었는데, 이란, 체코 둘 다 이제 메달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 미국이 이겼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연습 경기를 미국하고 스페인이 경기를 치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 미국이 83대 76으로 이겼는데, 사실 이 경기 점수 차이는 7점 차죠. 7점 차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10점 차 이상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일단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경기는 미국이 어떤 지금 뭐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 멤버 자체가 최강의 전력이라고 평가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기에 따라서 10점 정도는 뭐 충분히 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다고 할 때 스페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리고 그날 보여주는 수비력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스페인이 핸디 라인은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페인 이제 핸디 라인의 어떤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5점 전후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하고 스페인이 지금 11.5죠. 11.5는 좀 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냥 빨리 패스하는 걸로. 그래서 정보만 그냥 간단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1.5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시 20분에 치러지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남자 농구 올림픽 경기고요. 프로토 59번에서 61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프랑스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수비력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실점이 71.7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리그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득점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 고버트를 비롯한 선수들, 그리고 3명의 정상급 센터, 여기 밑에 써있죠. 무스타파 폴이라든가 코르넬리인가, 페테르 코르넬리,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축 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루디 고버트랑 이제 조화를 잘 이루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 치른 상대들을 보니까 미국이나 체코가 있는데, 그 체코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떠오르는 강호라고 해요. 올림픽 메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는 비교적 나름 인정을 좀 떠오르고 있는 세대라고 하고, 미국은 뭐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뭐 그래도 기본 전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경기력 자체에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달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토너먼트 경기고, 그 메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메달 따기 위해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토너먼트에서는 수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력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좀 치르지 않을까 정도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좀 그 예선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나 그 유로바스켓에서 보여준 경기력 등을 감안하면 이 경기는 프랑스가 굉장히 좀 압박하는, 그래서 질식 수비라 그러죠. 그래서 질식하는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대를 좀 지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변수를 다 수치화해서 이제 놓고 봤을 때 그 친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은 169에서 171점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배트맨을 보니까 168.5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168.5라고 써 있는데 169보다 지금 1점이 낮죠. 1점이 낮긴 한데 이 정도는 그래도 뭐 그냥 감안하고, 왜냐면 지금 경기가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는 감안하고 가셔도 뭐 크게 나쁘죠. 왜냐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168점 정도는 뭐 그냥 요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가면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또 픽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초안은 21시 내일 밤 9시에 치러지는 경기고요. 71번에서 73번 경기, 호주랑 아르헨티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픽은 아니에요. 픽은 아니고 좀 이것도 정보를 좀 주기 위해서 같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론 바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상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함께하지 못한다고 쓰니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멘트 같네요. 되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 친구 말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빠졌을 때 호주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아르헨티나에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나왔으면은 요 기준점이 좀 더 높았을 것 같지만 이 친구가 빠지면서 기준점이 좀 내려간 상태래요. 지금 처음 제시된 기준점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준점은 지금 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얘가 이제 빠졌을 때 대체적으로 지금 대세는 좀 아르헨티나 쪽으로 좀 쏠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얘가 빠져도 호주가 기본적인 전력이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호주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정도로 반반 정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말로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그 피켓롤 공격에 좀 취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에 굉장히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 이제 호주의 강점하고 아무래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얘가 빠져도, 베인스가 빠져도 호주가 아르헨티나에 앞선다는 게 뭐 그 친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각으로는 그 8.5점 정도면은 호주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일을 했던 베팅 회사에 굉장히 잘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이나 어떤 오프라인을 통해서 잘 맞추는 사람들을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요주의 리스트라고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베팅 내역이나 베팅 시간, 그다음에 베팅 금액까지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을 때 손질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제 컴퓨터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이제 프렌을 간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언더만 가는 건 아니고 언더를 이제 주로 갑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축구나 농구나 야구는 제외입니다. 축구나 농구에서는
오버보다는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한 51%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 정도 높습니다. 반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한 3%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언더를 갑니다. 그래서 언더를 가고 프렌을 가는데 마엔은 지금 어떤 확신할 만한 픽이 아닌 상태에서 마엔을 가는 거는 지금 조금 일단 안전하게 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두 개만 고르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두 개 골랐을 때는 중국, 마헨,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언더 이렇게 해서 3.2배 정도 해서 하면은 이 정도면은 축구 이외의 다른 종목들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 가고 싶다 하시면은 방금 말했던 애매한 호주 하나 선택하시면 5.6배긴 한데 일단은 저는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간다고 전제 조건을 하고 가기 때문에 괜히 또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일단 두 개만 간다면은 요 두 개 중국하고 이탈리아 경기를 픽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슬로베니아, 독일 있고 호주, 푸에르토리코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 친구도 뭐 그냥 보지 말라고 하니까 다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다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1.63배 가면 되는데 지금 배당률이 2.9배죠. 2.9배는 좀 아쉽죠. 그래도 3배 넘는 게 그래도 좀 인심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1.5점은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1.5점 정도는 뭐 지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이긴다고 했을 때는 그냥 1.5점 정도 충분히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 이외에 농구 경기들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뭐 사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랑 뭐 이런저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 경기는 이제 내일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내일도 오후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경기도 있죠. 오늘 사설 경기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월요일이라서 제가 아직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근데 결장 선수나 이런 정보들이 좀 있으면은 저녁 때 올리는 걸로 하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내일은 아마 사설 경기들도 영상을 제가 업로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총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픈방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픈방 안 하고요. 카페 안 하고 오직 이 유튜브에서만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토 방송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픽은 여기 잘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을 또 이렇게 하고 남기면은 뒤에만 보니까 살짝 가려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프로토 방송은 내일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